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인구 400만의 조지아라는 국가에 대한 방송입니다. 조지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조지아에서는 외국 대리인법이라는 법이 의회를 통과해서 이것을 둘러싸고 큰 난리가 났는데요. 당시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국회의사당에서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강력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법안 제정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크게 보아서 조지아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고요. 먼저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도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지아 주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영문 스펠링이 똑같으니까 혼돈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네, 구글 어스 검색입니다. 조지아 이 서부는, 여기가 조지아죠. 조지아 서부는 흑해의 면에 있고요. 북쪽에는 이 거대한 카프카즈 산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부 쪽으로 나가면은 카스피해 바다죠. 이게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 바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터키의 영토가 이렇게 조금 지도를 키워 보겠습니다. 네, 터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경이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남쪽으로는 국경이 접해 있죠. 여기는 이제 크림 반도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렇게 세 나라를 카프카즈 3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 소련 시절 국가명이 구르지아였어요. 구르지아. 네. 2005년부터 조지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 국민은 물론 외국에서도요, 구르지아로 호칭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식 명칭으로 조지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방송 주제가 되는 법안 문제로 들어가서요,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대리법, 이것인데요, 이것을 의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요약하면요, 이 법은요, 한마디로 외국 지원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 NGO, 이런 기구들을 통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20%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 매체나 NGO 등은요,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이다 라고 국가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과 인신 구속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언론의 자유를 옥죄려는 언론 탄압의 법이 틀림없습니다. 조지아 여당인 드림당, 조지아 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차 심의를 이 여당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자금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신고 의무의 주 대상이 되죠. 이 법안대로라면 조지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게 뻔하고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법이 조지아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나온 법이 아니라 취지가 같은 법을 이미 러시아가 먼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이와 비슷한 외국 대행 기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 이 법을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서방 지원을 받는 NGO와 미디어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키려는 법도 같은 골격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한 시위자는 우리는 다시는 러시아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국을 지키고자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 역시 외국 대리인법은 모두가 알다시피 러시아법이다. 우리는 유럽연합, 친서방이 되고 싶지 구소련의 한 부분이 되길 원치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법 초안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지아가 친러시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조지아 역시 우크라이나와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 신청을 해놓고 또 헌법까지 고쳐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만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재를 뿌리고 있다. 조지아가 EU 가입을 하는데 그야말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친유럽 연합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조지아인들 왜 이렇게 러시아 반대 목소리가 높을까요? 그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러시아와 조지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남오세티아 전쟁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지아는 구소련에서 독립을 하긴 했는데요. 조지아 영토 내에 분리주의를 내세워서 독립을 원하던 두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입니다. 지도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두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이 러시아의 물밑 지원을 받아서 조지아 안에서 독립해서 현재 미승인 자치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뒤에서 도와준 거죠. 그 과정에서 남오세티아를 지원한다면서 러시아가 조지아를 노골적으로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2008년 8월 벌어진 남오세티아 전쟁이죠. 조지아는 4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국토의 20%에 달하는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자치공화국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의 운명과 같은 것이죠. 언제든지 조지아는 이 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극도의 반러시아 감정이 쌓여왔는데요. 이번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려고 하자 친유럽연합 반러시아 시위대가 EU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경찰의 물대포에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BBC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조지아와 러시아에서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은 아주 나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대리인, 즉 간첩, 배신자, 그런 시민 활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가 함의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죠. 국가와 사회가 아닌 외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조지아만 처음 이런 법을 가지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러시아와 유사한 외국 대리인법을 이미 갖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조지아가 처음이 아니죠. 이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중에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이 이미 이 법을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서 이런 나라들은 민주화의 길이 요원한 것이죠. 결국 이 법에 반대하면서 반러시아 시민의 강렬한 시위에 부딪혀서 조지아 드림당은 2월 30일 성명을 통해서 아무런 유보 없이 의회가 지지한 법안을 무조건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살롬에 주라비시빌리라고 하는 조지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조지아의 자유를 대표한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한다. 조지아의 미래는 유럽에 있다 라며 시위대의 지지 의사를 당시에 밝혔었죠. 대통령은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인 조지아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뒤집을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주라비시빌리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 드림당이라고 하죠. 이 지지를 받긴 했지만 현재는 여당과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그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믿질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불확실한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가디언지에 따르면 법안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요, 국민이 보기에 정부의 진술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법안을 철회할 것인지 그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법안 사건, 즉 외국 대리인법이 친유럽 연합으로 가고 있는 조지아가 권위주의적인 친러시아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러시아의 모든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인의 85%가 유럽연합,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재 EU 대표단도 정부가 친-EU 계획에 부합하는 이 법안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발표는 환영한다 라고 밝혔고요. 앞서 샤를 미셀 유럽이사회 의장은 외국 대리인 법안 채택이 EU로 가는 경로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요, 외국 대리인법 초안이 EU의 가치 기준과 양립하지 않는다면서 EU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지아의 명시적 목표에 반하며 이를 최종 채택하면 우리 관계, 즉 유럽연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022년 EU 집행위원회는 조지아의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국내의 정치적 양극화 해소, 또 사법 선거제도 개혁 등 민주주의의 진전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조지아 주재 미 대사관 또한 성명을 냈습니다. 조지아 민주주의의 어두운 날이다. 그러면서 크렘린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법안은 유럽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조지아 국민들의 갈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연설에서 조지아에서의 민주적 성공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호적인 조지아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우크라이나인은 없다. 민주적 성공, 유럽의 성공이다. 라면서 조지아 시위를 지지했고요. 조지아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한 감사도 같이 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조지아 광장과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트빌리시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를, 트빌리시는 조지아의 수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를 연주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아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을 또 표하고 싶다. 이런 연설을 했죠. 소련의 해체 이후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와 아주 비슷한 국가적인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CNN은 8일 독일 외교 전문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침공을 겪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따지고 보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색깔혁명을 통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경험, 둘 다 유럽연합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친유로파 추진 등 공통점을 찾으면 많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과 국가 이익이 합치되기 때문에 두 나라는 적극 서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끝날 경우 다음 러시아 침공 목표가 조지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몰도바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나라는 아마 몰도바일 겁니다. 또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일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푸틴은 이렇게 말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적 원인이 아니고 러시아 존망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말 속에는 역으로 구소련을 복구하고자 하는 푸틴의 영토적인 야욕, 즉 지정학적 야심을 포장하려는 워딩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조지아의 외국 대리인법 관련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